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우입니다. 남한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한 해 방문객만 7천만 명, 남쪽의 5천만 인구가 1년에 한 번 이상은 찾는 서울의 명소, 어디일까요? 바로 서울을 가로질러 흐르는 한강입니다. 41km에 달하는 한강의 주변은 공원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놀이터이자 산책로이자 운동장이자 가장 사랑받는 나들이 장소, 서울의 한강공원과 시민들의 모습, 오늘 첫 소식입니다. 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5월부터 9월 중순까지는 한강공원이 가장 붐비는 시기입니다. 시야가 가장 탁 트여서 시원한 데다 서울 어디서든 접근성이 좋아서 나들이 가기에 한강만한 곳이 없기 때문인데요. 한강공원의 백미는 야외에서 시켜 먹는 배달 음식입니다. 한국식 닭튀김 치킨에서부터 피자에 짜장면에 이르기까지 배달 음식 전문점에 전화로 주문만 하면 한강까지 배달이 되는 겁니다. 한국 특유의 배달 문화가 만들어낸 진풍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드넓은 한강변 수많은 사람 속에서 배달 음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예전에는 엇갈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한강공원 입구나 편의점 등에 따로 배달 지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배달 지역 1, 2, 3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무사히 음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가 되면 한강공원은 거대한 장마당으로 변신합니다.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이 열리는 건데요. 이건 밤이면 열렸다가 아침이면 사라지는 도깨비 같은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2015년에 처음 시작된 야시장은 청년 사장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줍니다. 조리시설이 마련된 트럭에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만들고 반지, 귀걸이, 가방처럼 손수 만든 상품들을 들고 나와서 팝니다. 하지만 불과 30년 전만 해도 한강의 모습은 지금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오염되고 냄새나던 한강의 변화가 시작된 건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86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한강 종합개발사업을 펼치면서부터인데요. 서울의 강동구 하일동에서 강서구 개화동에 이르는 길이 41.5km의 한강 물길 양쪽에 한강공원이 세워진 것도 이때입니다. 이후에 꾸준히 수질을 개선하고 개발을 해서 콘크리트였던 한강 제방까지 녹지화되며 한강은 지친 도시인을 품는 거대한 도심 속의 휴식처로 변모했습니다. 공원화된 한강변에서는 1년 내내 다양한 행사도 열립니다. 봄에는 벚꽃과 유채꽃 축제가 열리고요. 여름에는 수영장이 개장합니다. 또 가을에는 100만 명이 찾는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리고 겨울에는 수영장이 눈썰매장으로 변신합니다. 한강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편의점입니다. 한강 편의점의 인기 상품은 더위를 알려줄 시원한 캔 맥주와 편의점에서 직접 튀겨낸 닭튀김, 그리고 은박 용기에 끓여 먹는 라면인데요. 성수기인 여름 주말의 경우 한 편의점에서만 캔맥주 2,800여 개, 무려 1톤이 넘는 맥주가 팔리고요. 라면은 평균 1,000개가 판매된다고 합니다. 낮 최고 기온 30도를 넘는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한강공원은 연일 삼삼오오 모여든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면서 닭튀김에 맥주 한잔 하는 거, 이거는 닭집에서 먹는 것과는 또 다른 묘미인데요. 북쪽의 강변은 어떤 모습일까요? 더위에 지쳐서 힘든 날, 대동강 맥주도 한 잔 곁들일 수 있는 거겠죠?
젤리 과자가 너무 단단한데 물렁물렁하게 바꿔주세요. 연애를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모기를 멸종시켜주세요.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해주세요. 자, 이런 황당한 요구들은 모두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청와대 인터넷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 청원들입니다. 초기에는요, 낙태죄 폐지나 소년범 처벌 강화,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여론의 향방을 보여주는 척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온갖 장난성 청원으로 도배가 되고 있는데요. 원래 의도와는 영 딴 방향으로 가는 청원 게시판. 그렇다면 이걸 없애야 하나요? 오늘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예선에서 한국이 스웨덴에 0대1로 패배한 직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약 2천여 개의 축구 관련 청원이 쏟아졌습니다. 주심의 편파 판정을 문제 삼으며 스웨덴전 재경기를 청원한다거나 스웨덴 심판 뇌물 청탁 조사를 제기하는가 하면 스웨덴 가구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이케아의 세무조사를 요청합니다. 이런 다소 황당한 청원도 보였는데요. 그동안은 한국 국가대표팀이 국제대회에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 인터넷 사이트에 축구 관련 게시판에 글이 폭주했었는데 이제는 국민청원 게시판이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축구 관련 청원은 웃어넘길 수준입니다만 도를 넘은 황당한 청원도 넘쳐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연예인을 사형시켜달라거나 특정 아이돌 가수의 군 면제를 요구하는 청원도 빈번합니다. 또 아예 청원이 아니라 중고 물품을 판다, 게임을 같이 할 구성원을 모집한다, 이런 것처럼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게시물도 올라옵니다. 이 때문에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원 게시판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청원 게시판이 국민들의 놀이터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장난스럽고 비현실적인 제안도 가능하고 국민들이 분노를 털어놓을 곳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정인에 대한 사형 청원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욕설, 비방,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선정적인 내용과 청소년에게 유해가 될 내용은 삭제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소한의 제한만을 두고 국민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일부 사람들은 아예 게시판을 없애달라는 청원을 올리는가 하면 글 작성자의 실명을 밝히도록 하자는 등의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올린 청원을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정부가 답변을 해야 한다. 이게 청원 게시판의 유일한 규칙이었습니다. 이제 운영된 지 1년여 지났는데요. 한 달 평균 2만여 건, 하루 평균 680여 건의 청원이 올라왔고요. 이 중에 단 30여 건만이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서 정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너무 과하다 싶은 장난기 가득한 요구도 물론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장난스러운 청원은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면서 소멸이 됩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설립 취지대로 진정한 국민 소통의 공간이 되려면 국민 자신들이 그 공신력을 키워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만든 것은 국가였어도 이걸 지키고 키워나가는 것은 국민이라는 점, 민주주의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